대화를 시작하는 건 쉽죠.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말을 걸긴 했지만 상대방도 어색해하고 나도 얼른 핸드폰을 쥐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가 뚝 끊겼던 순간,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어색해서 날씨 얘기만 하다가 헤어진 기억, 직장 상사랑 대화할 때 침묵이 무섭게 느껴졌던 그때. 오늘은 이런 순간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진짜 대화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말을 멋지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과 마음을 연결하는 법 말이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대화를 잘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가끔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내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나? 상대가 더 피곤해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대화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비로소 대화가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평가 없이 공감해 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한순간에 가까워진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 번째, 질문은 짧게, 답은 길게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어땠어? 대신,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였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단순히 어땠어는 좋았어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은 잠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하루 중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한번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내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일은 뭐야? 그러면 친구는 아마, 사실 다음 달에 여행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 맡게 돼서 좀 기대돼. 이렇게 조금은 설레는 마음을 꺼내놓을 겁니다. 그 순간 대화는 달라집니다. 단순히 응, 나도 바빠로 끝나는 대화가 아니라 어디로 여행 가는데? 그 프로젝트는 어떤 거야? 하고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말하게 하면 표정이 환해지고 목소리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더 이상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 요즘 푹 빠진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요즘에 테니스 시작했어요. 라고 답하면 와, 테니스요?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죠. 반대로 그냥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이래요. 짧은 대답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질문을 조금만 다르게 던지면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이 답하는 동안은 절대 끼어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말을 꺼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 그 사람과의 거리는 놀랍도록 가까워집니다. 기억하세요. 대화는 내가 말할 때가 아니라 상대가 마음을 열 때 진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왜보다는 어떻게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습관처럼 왜 그렇게 했어? 왜 아직 안 했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왜라는 질문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마치 뭔가 잘못한 걸 따지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를 미루고 있을 때, 왜 숙제 안 했어? 라고 물으면, 아이는 움찔하거나 그냥 하고 입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숙제하려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 오늘은 뭐가 힘들었을까? 그러면 아이는 조금 망설이다가, 사실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었어.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다퉜어. 하고 진짜 마음을 꺼낼지도 모릅니다. 대화는 이유를 추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친구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을 때 왜 약속을 깨? 라고 물으면 친구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변명하거나 거리를 두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 이런 질문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상대방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대화는 결국 상대가 공격받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때 비로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질문 하나로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왜 대신 어떻게 해? 어떻게 느꼈어? 어떻게 생각했어? 어떤 기분이었어?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대화는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라는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내 이야기보다 상대방 이야기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나도 할 말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내 얘기를 꺼내고 싶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회사 일 너무 힘들어라고 털어놓았을 때, 야, 나도 예전에 진짜 힘들었어. 그때 말이야. 하면서 내 경험담을 길게 풀어버리는 거죠. 물론, 공감하려는 마음에서 꺼낸 이야기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내 얘기보다 내 얘기가 더 중요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화는 공감이지 경쟁이 아닙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할 때는 내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들어주세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질문하고 들어주고 또 질문하고 들어주고 이 리듬을 지킬 때 상대방은 진짜로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음이 풀어집니다. 기억하세요. 대화의 주인공은 나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내가 30%만 이야기하고 상대가 70%를 이야기하게 하는 것. 이게 대화를 잘 이끄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잘하기 위해 듣는 기술을 꼭 익혀야 합니다. 듣는다는 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 상대방이 말할 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래서? 진짜? 짧은 리액션을 자연스럽게 섞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나는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 나는 너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상대방 말을 메아리처럼 짧게 반복해주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 진짜 요즘 너무 지쳤어. 라고 하면, 지쳤구나. 하고 가볍게 되짚어주세요. 이렇게 감정을 짧게 되짚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실험에서도 상대방 말을 따라 반복하는 대화법을 썼을 때 상대방의 신뢰도가 3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정리하면 듣는다는 건 상대방의 말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의 표면만 듣지 말고 그 감정의 결을 함께 느껴주세요. 그때 비로소 대화는 깊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대화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틈, 큰 위로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